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 간절함, 진심, 수험생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한국사 김석훈 선생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노래를 올렸을 때 그때는 조선후기 역사서 그 노래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신 분들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거라는 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무개혁안, 정말로 중요한 게 광무개혁안인데 이 광무개혁안을 노래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불러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익숙하게 들었을 텐데 약간의 개사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잘 들어서 습득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업체 화장실에 딱 갔다가 재미난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문구를 봤냐면 군대에 가가지고 군가 부르잖아요. 자, 군가에 첫눈에 반하기는 1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군가에게 호감을 가지는 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군가를 잊는 데에는 영원히 걸린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문구를 보고 제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래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하게 노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뇌리에 그게 남아있다면 시험장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우스갯소리를 곁들여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광무개혁안 노래는 어디다가 선생님이 개사를 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가수 이야기 할 때마다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미여관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룹이 있었죠. 3인조였나요? 자, 그 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바로 봉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야 봉수가 말라 집에 들어가려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생소하긴 하겠으나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야 광무야 구본 신참을 하려고 의정부 복구해 대한국 국제반포 1899 13도 환원해 말라고 원수부 설치해 말라고 서울의 친시 지방의 진위대 증강 지계발급 상무사 조직 서북철도국 금보리 백동화 남발 호적 개편 직업기재라 간도관리사 이범윤 파견 자주외교 찾아서 중립파 찾아서 우편학당 평리원 내장원 제주밀란 일어나 풍경궁 건설에 재직회사 권업장 전습소. 박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크게 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를 우렁차게 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득점 합격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들어가 보는데 먼저 구본신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건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 이런 개혁을 우리가 동도서기론적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동도서기론적 개혁이라고 하는 건 동양의 도를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개혁을 동도서기론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은 개혁이지만 복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강하다. 왜? 황제권 강화가 세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건 황제, 왕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다시 말하면 백성들, 즉 국민들의 권한을 높여주는 게 근대 사회예요. 그런데 약간의 거꾸로의 개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본신참 동도서기론적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기 구분을 한번 해드리는데 일단 먼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관파천은 왜 이름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느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거처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을까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을 우리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남편이었던 고종이 혹시 나도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그게 바로 1896년 2월입니다. 이걸로 인해 중단되었던 것이 을미사변 이후에 단행되었던 을미개혁이 바로 아관파천으로 중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관파천 시기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1890년 4월 달에는 독립신문이 창간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베베르 고무라각서, 다른 말로 웨베르 고무라각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냐면 W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웨베르라고 읽고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베베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베베르 고무라각서 혹은 웨베르 고무라각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으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세력 중심으로 힘이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당시 일본 공사였던 고무라가 베베르와 각서를 체결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자 한 걸 바로 베베르 고무라 각서, 다른 말로 서울 의정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독립협회가 발족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독립협회가 나중이고 독립신문이 먼저예요. 절대로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창간할 수 없는 겁니다. 창간이라고 하는 건 1호 신문을 창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창간은 할 수 없고 발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운궁을 전궁으로 아과파천 당시에 경운궁을 증축합니다. 왜 경운궁을 증축하느냐? 전궁으로 삼아서 환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시험 문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는데 창덕궁으로 환궁했다, 경복궁으로 환궁했다 다 틀리는 겁니다. 경운궁으로 환궁하는 게 1897년 2월이에요. 환궁을 하고 나서 8월 달에는 연호를 광무로 정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광무개혁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환구단에 나아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국가를 표방하는 겁니다. 자, 10월 달부터를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차이점이 있다면 광무개혁의 시기는 오른쪽에 나오지만 아관파천 시기만 따로 이야기하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890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입니다. 이때 경궁 중축 이야기는 방금 전에 했었죠. 추가적인 이야기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노래를 시작할 때 야 광무야 구본신 참을 하려고 의정부 복구해 이렇게 했죠. 의정부 복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광무개혁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의정부 복구가 아관파천식에 써놨습니까? 자, 을미개혁이 중단된 게 아관파천으로 중단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 의정부 복구는 도대체 어느 개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소급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아관파천 시기에 있었지만 광무개혁으로 소급 적용을 시킨다. 하지만 시점상 아관파천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13도로 환원한 것 또한 바로 아관파천 시기에 있던 일이다. 자, 선생님이 조금 아까 광무개혁의 시점 자체와 대한제국의 시점 자체를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페이지인 광무개혁안에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우리가 광무개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무개혁은 고종이 환궁을 해서 연호를 광무로 정한 게 8월 달이라고 말했죠. 바로 1897년부터 언제까지냐? 바로 1904년까지입니다. 1904년에 무엇 때문에 광무개혁이 중단된 거냐면 러일 전쟁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대한제국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냐? 대한제국 시기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똑같아요. 1897년부터 언제까지냐? 일제강점기, 즉 쪽발이 새끼들한테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이때까지를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다라고 말한다. 시점 자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끝나는 시점이 여기는 러일 전쟁으로, 여기는 한일합병 조약으로 시기가 다르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건 모든 권한을 황제 권한으로 다 귀속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시험 문제에 사료로 등장을 하면 시작할 때 전부 대한국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는 연도를 집어넣었죠. 1899 연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 1899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899년. 이유가 다 있어요. 자,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만국공법에 기초를 한 겁니다. 만국공법은 조선 후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국공법으로 법을 만든 건 대한국국제가 있다. 여기에 기초해서 법규교정소에서 제정을 한 게 대한국국제다. 이게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수부를 설치하는데 이 원수부 설치도 똑같은 1899년입니다. 자, 군 통수권자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것처럼 모든 군대,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왕이, 즉 고종 황제가 통치하는 걸 바로 원수부라고 말하는데 군 통수권자인 황제가 뭘 하냐면 원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원수, 대원수로서 모든 군기를 통괄한다. 이걸 원수부라고 말하는데 자칫 하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태자 있죠. 태자가 원수예요. 태자가 원수로서 육해군을 통괄한다 라고 말하고 황제는 대원수로서 모든 군기를 통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보기에 대한제국 시기 또는 광구개혁 시기에 태자가 육해군을 원수로서 통괄한다. 틀린 복이 아닙니다. 태자는 원수, 황제는 대원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나오면 광무개혁을 알지도 못하는데 광무개혁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알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나왔다. 근데 중앙 서울에다가 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시키고 지방에 시위대를 증강시켰다. 그럼 이거 알 수 있는 수험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의 친시 지방의 진위대 증강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야 광무야 구본신 참을 알라고 의정부 복구해 대한국 국제반포 1899 13도 환원해 말라고 원수부 설치해 말라고 서울의 친시 지방의 진위대 증강 정치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게요. 경제적으로 지계 발급, 지계를 발급하는데 이 지계라고 하는 게 근대적 토지대장입니다. 근대적 토지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양전사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밝히는 게 대표적인 양전사업의 내용인데 하나는 토지의 면적이 얼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주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양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대장을 발급해 주는데 이걸 발급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수험생들이 왜 틀릴까요? 일제강점기에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공부를 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라는 보기가 나왔을 때 어라?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쪽발이들이 한 건데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토지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조사 사업이 선행돼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지계 발급을 하기 위해서 양지아문이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기아문이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화살표가 조금 약간 유적으로 와 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맞는 거예요. 양지아문은 1898년, 지기아문은 1901년. 즉 양지아문에서 지계 발급을 하다가 지기아문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탁지부에서 통합 이관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상무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상무사는 애초에 고종이 1883년에 해상공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건 보부상 보호 조직이에요.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공국을 고종이 설치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고종은 왜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공국을 설치했느냐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와서 1개월간 점령을 합니다. 그 강화도에 쳐들어온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는 과정에 당연히 보급이 필요하겠죠. 뭐 식량도 보급해야 되고 무기도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보급 부대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등짐,
개나리 보찜, 지구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말하죠. 이들이 바로 보급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물러난 뒤에 고종이 보부상들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지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보부상 보조직 해상공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오죠?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 사상가들이 해상공국 철폐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왜요? 자유로운 상업활동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게 상리국으로 개편이 돼요. 이게 2년 뒤인 1885년입니다. 상리국으로 개편이 되었다가 이 상리국이 상무사로 이관이 됩니다. 그게 1899년. 1899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1899년. 오케이. 자, 그게 상무사로 개편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북철도국은 서북쪽에 여기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만약에 한성에서 여기가 서북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철도가 경의선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가설하기 위해서 국내부에다가 설치한 게 바로 서북철도국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의선은 원래 누가 가설권,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가 자빠집니다. 자본을 대지 못해가지고 야 우리 못할 것 같아. 그러자 대한제국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할게.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 때 서북철도국을 설치해서 경의선을 가설하려고 해요. 하지만 역시 대한제국도 재정난 때문에 서북철도국을 설치했지만 경의선을 가설하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철도를 가설하는 건 누구냐? 일본이 가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은 다 일본이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아시겠죠? 자, 금본위제라고 하는 건 금을 본위화폐로 삼겠다. 금을 본위화폐로 삼는 개정안을 만들어내는데 금을 본위화폐로 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그 본위화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화폐를 산정을 하죠. 그것처럼 당시에 금을 기준 화폐로 삼겠다. 그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는 뭐냐? 백동화였습니다. 이 백동화는 이전 5푼짜리 화폐인데 이것을 보조화폐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남발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후에 메가다가 재정고문으로 들어와서 백동화를 정리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야 광무야 구본 신참을 하려고 의정부 복구해 대한국 국제반포 1899 13도 환원해 말라고 원수부 설치해 말라고 서울의 친시 지방의 진위대 증강 지계발급 상무사 조직 서북철도국 금본위 백동화 남발 호적 개편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호적 개편. 자, 호적에 원래 신분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대신 기재하도록 만든 게 호적 개편. 직업 기재라.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하는 게 1902년 바로 광무개혁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얘기를 보는데 자주외교 찾아서 자주외교를 표방하는 건 한청수호 통상조약이 대표적인데 이것도 1899년이네요. 많이 나오네. 자, 이 한청수호 통상조약은 이전에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했죠.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했을 때 제1관에 나오던 게 뭐였냐면 1882년 8월입니다.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조선은 청의 속방국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이란 나라는 청나라 꼽은 국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주적으로 한 청나라와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느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때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정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청수호 통상조약을 맺어 자주 외교를 표방하는 게 광무개혁 때 일이다. 자, 그리고 중립화를 선언하는데 이 중립화를 선언하는 건 대표적으로 갑신정변 이후에도 중립화 선언이 나와요.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 우리나라의 육일준 등이 중립국가를 표방하고 나옵니다. 물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왜 당시에 그러면 중립국가가 표방이 되었느냐? 갑신정변 이후 1885년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선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러자 한반도 주변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니까 아무도 한반도를 못 건드린다라고 해서 중립국가를 주장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러일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되니까 야, 니네 우리 주변에서 싸우지 마. 우리 중립국이야. 라고 중립화를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에 일어났는데 1904년 1월 달에 바로 중립국 선언을 하는 게 바로 중립화 선언이다. 하지만 이때도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우편학당. 전에는 선생님이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추가로 쓴 이유는 우편학당이라고 하는 게 최신사무, 우체사무죠. 우체사무를 위해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근대식 학교를 설립한 게 우편학당입니다. 그러니까 최신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기관. 그리고 상공업학교라든가 경성의학교라든가 이런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쓸게요. 외국어 학교도 설립을 합니다. 자, 이 외국어 학교를 대표하는 것이 어떤 학교가 외국어 학교가 있냐면 한어학교. 한어학교 뭘 가리키는 거죠? 중국어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덕어학교. 덕어학교? 덕어가 아니라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를 가리키는 걸 덕어학교라고 해서 외국어 학교, 근대식 외국어 학교도 설립하는 게 바로 광무개혁대입니다. 그러니까 우편학당을 필두로 상공업학교, 의학교, 그리고 외국어 학교 설립 이렇게 가세요. 자, 그리고 평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황실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 순회재판소도 설치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순회재판소는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원. 이 내장원이라고 하는 건 황실 재정 담당을 위해서 설치한 걸 내장원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내장원이 설치가 된 건 을미개혁 때 1895년에 내장원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장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광무개혁 1899년에 황실재정 담당을 위해서 승격이 되는 게 또다시 내장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을미개혁 때 설치되었다가 격하가 되었다가 다시 1899년 황실재정 담당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게 내장원이다. 자, 제주밀란이 나오는데 이 제주밀란은 다른 말로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재수의 난이. 그런데 이 제주밀란이라는 이름은 제주밀란은 1901년에 처음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제주밀란은 1862년 임술농민봉기 때에도 제주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임술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농민봉기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제주밀란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재수의 난이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이 당시에 제주 지역의 밀란은 당시 1862년 임술 농민봉기 때는 삼정의 문란, 지방관의 횡포 이런 것 때문에 제주밀란이 일어났다면 광무개혁 때 일어났던 제주밀란은 당시 천주교 교도들에 대한 횡포입니다. 천주교 교도가 횡포를 당했다는 게 아니라 제주 지역의 천주교인들이 제주 지역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 밀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 함대가 출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풍경궁 건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풍경궁은 바로 서경, 평양 지역에 풍경궁을 건설해서 양경체제를 또 한번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성재직회사, 직조권업장, 인공양잠 전습소 등을 만들어서 근대식 산업을 육성해서 황실재정을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재직회사, 권업장, 양잠, 전습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노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한번 보세요. 과연 안 풀리나? 대부분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자, 이전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해볼까요? 이전으로 돌려서. 자,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야 광무야 구본신 참을 하려고 의정부 복구해 대한국 국제반포 1899 13도 안원에 말라고 원수부 설치해 말라고 서울의 친시 지방의 진위대 증강 지게발급 상무사 조직 서북철도구 근본이 백동화 남발 호적개편 직업기재라 감도관리사 이범윤 파견 자주외교 찾아서 중립파 찾아서 우편학당 평리원 내장원 제주밀란 일어나 풍경군 건설에 재직회사 권업장 전습소. 다시 한번 박수 열심히 치시는 분들 반드시 합격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광무계 영화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엔 여러분들에게 근대 문물의 수용을 다시 한번 PPT 작업을 해가지고 또 한번 만나 뵙는 시간을 그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